아, 안녕하세요. 하루의 아침에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잠시 네팔에 와 있습니다. 네팔에서 지금 현재 글로벌 미션 컨퍼런스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어, 이제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우리 이제 대충의 센터들이 와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스리랑카가 이 세 종교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세 종교를 갖고 있는 이 국가에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지,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지, 저희 이 목사님 두 분하고 같이 와서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시 45분입니다. 제가 에, 지금 이제 호텔방에 다른 목사님 한 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큰 소리는 못하고 소리를 조금 낮춰서 이렇게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저희가 약 15년 동안 선교했던 이전 선교지의 소식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6월 1일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된 스리랑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이 말씀을 펴시고 읽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나타낸 말씀이지만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을 에, 갖고 어, 이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종들이 다 가지게 된 그런 사역의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은 것은 특별히 이제 스리랑카 교회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또 포로되고 갇히고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위로의 기별이 필요하고 회복의 기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4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스리랑카 교회가 정말 이 황폐되고 또 무너진 그 교회들이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어, 우리 사모님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 이제 2009년에 제가 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PMM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5년 반 동안 사역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콩고를 처음 들어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국경을 넘자마자 찍은 사진인데요. 약 한 서너 시간을 달리고 난 다음에 집에 오니까 자동차 안에 짐을 놔뒀는데도 이렇게 먼지가 가득하게 쌓였더라고요. 저희가 콩고를 연구한다고 많이 연구를 하고 1년 반 정도 준비를 하고 왔는데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사실 이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을지 좀 부담이 많이 됐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제천은 가자마자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2달 동안 누워있게 되었는데요. 말라리아가 2번을 겹쳐가지고 굉장히 힘이 들었고요. 저희들이 뭐 매 해마다 말라리아를 겪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에 이제 사역하는 중에 명장이 터져가지고 콩고 병원에서 명장 수술을 받았는데요. 어, 이제 병원이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제 집사람이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지고 이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불을 비춰가지고 이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수술이 잘 끝났어요. 수술이 끝나고 이제 꿰맸는데 조금 지나니까 배가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이제 감염이 생겨가지고 이제 고름이 차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아무 기계도 없고 그냥 뭐 항생제만 맞고 이제 의사가 이제 고름을 손으로 짜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저희가 그때 이제 숟가루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숟가루로 패치를 만들어 갔어. 이제 그 수술 부위에 붙였는데 고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일주일 동안 계속 2시간에 한 번씩 갈아 끼웠는데도 고름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숟가루가 그렇게 좋은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숟가루가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겠죠.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어, 이제 무사히 이제 수술을 마치고 이제 회복이 되는데 사실 뭐 이제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저희가 방문을 마치고 오면 보통 뭐 한 2, 3kg 이렇게 살이 빠지는 건 뭐 예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들었지만 콩고에서 사역이 너무나 재미있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는 가운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사역했던 것이 뭐냐면 현지인들을 이제 에, 사역자로 양성을 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선교사들은 언젠가는 떠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제 현지인들이 현지인 말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년에 걸쳐서 약 60명을 훈련을 시켰고 그 가운데 이제 50명을 저희가 꾸준하게 계속 데리고 같이 이제 봉급을 주면서 선교를 했는데요. 저희가 매해 이제 기본적으로 1000명 이상씩 이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1년에 2번씩 전도회를, 2주 전도회를 1년에 2번씩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50명이니까 1년에 2번 하면 거의 뭐 100번씩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 안식일마다 제가 교회들을 방문해서 이제 격려하고 또 침례를 베풀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는 저보다 많은 침례를 베푼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1000명, 많을 때는 1500명 이상씩 침례를 베풀었고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 많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어, 이 교회 건축, 특별히 이제 교회 지붕 씌우는 일들을 많이 했고요. 또 고아원을 저희가 운영했는데 전쟁 고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약 22명의 고아들을 제가 데리고 이 아이는 이제 거의 죽게 된 아이였는데 저희가 데려와서 살려서 이렇게 건강하게 맨 오른쪽에 있는 아이 조그만 아이인데 이 건강하게 이제 회복이 돼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제 건강하게 잘 자랐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고아원 밖에 있는 아이들이 부러워해요. 우리 고아원 아이들이 워낙 잘 먹고 또 잘 입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고아원 아이들이 이제 워낙 또 아이들이 많이 먹더라고요. 이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지 음식을 많이 먹게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재정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빵 공장도 운영을 했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사역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학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여기 하웅팔 목사님도 계시죠. 우리 여기 이재령 목사님도 계시고, 저희가 이 신학생들을 매 해마다 이제 20명씩 이상씩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동안에 우리 루칸가 대학의 학생 수가 많이 늘어서 어, 학생 목회자들이 많이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는 힘든 그런 선교지였지만 굉장히 재미있고 행복한 그런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이건 피곤이 적들이고요. 근데 이제 부모는 사실은 어,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선교를 하고 했는데 사실 저희 아이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아이가 이제 큰 아이는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예, 이제 터키를 이제 콩고에 가게 되는데 아이들이 뭐 이제 학교 생활하는 것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어, 여기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둘째 아이가 다니던 학교인데요. 이 학교가 이제 사실 우리 학교 삼류학교 가운데는 제일 좋은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포장이 안 돼 있었어요. 흙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학교에 바닥을 시멘트로 우리 한국 구원자들의 도움으로 이제 깔아주고 뭐 하긴 했는데 이 이제 혼자 외국인이었거든요. 피부가 하얀 아이가 와가지고 머리가 또 길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머리를 만지고 와서 얼굴 쳐다보고 하니까 아이가 막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중학교를 갔는데 뭐 관심 받는 거는 둘째고 이제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계속 이제 선생님들하고도 이제 충돌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학교를 이제 안 다니고 그냥 이제 집에서 놀면서 기타나 치고 이제 나무나 타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이 아이들을 어, 콩고에서 더 이상 공부시킬 수 없어서 이제 2년 반을 데리고 있다가 이제 한국에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연이 같은 경우는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로 들어가고 큰 아이는 고등학교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콩고에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예, 한국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를 입학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학교를 이제 일반 학교를 몇 개월을 한 6개월 정도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 일수가 모자라다고 이제 학교에 안식일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 아이를 이제 그때 돌봐주던 우리 이모님하고 우리 지연이하고 또 저희하고 뭐 전화를 붙들면서 얼마나 울면서 같이 갈등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시연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아이 정서가 초등학교 4학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콩고에 가서 아이들하고 이제 뛰어놀고 이렇게 이제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서가 발달을 해야 되는데 혼자 외톨이로 지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발달을 못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중학교로 들어가게 되는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아이가 수업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이제 다른 아이들보다 좀 많고 옮겨 다니다 보니까 나이도 많아지고 그래서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들은 뭐 그렇게 큰 뭐 이제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게 되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그게 큰 트라우마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아이를 저희가 이제 대충의 선교사로 되면서 이제 국제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이제 그 얼라원스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터키로 가면서 이 아이를 이제 케냐에 있는 맥스웰 고등학교로 보냈습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이죠, 9학년. 근데 아이가 맨날 아픈 거예요. 맨날 아프고 울고 학교도 수업도 못 받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찾아갔는데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 보니까 이 아이가 그 중학교 때 한국에서 받았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학교에 또 적응해야 되고 또 새로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뭐 너무 이제 큰 짐이 돼가지고 아이가 이제 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케냐에 이 한국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의 상담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과 차츰차츰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도 이제 잘 적응하고 아 이제 학교를 이제 좋은 성적으로 잘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면서 아이가 자기가 그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상담을 하는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학교로 이제 유니언 대학이라는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왜 유니언 대학을 가게 되냐면 우리 한국인들이 가면 주로 이제 엔드루스나 서던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그 길을 선택을 안 하고 유니언을 선택하더라고요. 왜 그 길을 선택하냐 물어보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한국인이 없는 데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한테 받았던 그 왕따 이제 그것들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아이가 대인기피증이 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유년 대학 다니다 1학기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학교를 옮겨서 앤드루스에서 어, 이제 건축학과를 다니게 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코비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 몸도 망가지고 또 정서적으로도 이제 불안하고 그래서 아이를 이제 한국에 데려와서 이제 삼육대학교 건축학과를 이제 다시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학년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어느 날 좀 이제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엄마 아빠가 이제 성교하느라고 너네들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너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엄마 아빠가 원망스럽지 않느냐고. 근데 이제 아이가 하는 말이 오히려 이제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다른 세계들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엄마 아빠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그 선교사에게 아, 활동하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아이도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 가정 한 아이가 이제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가정이 지금도 목사님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시연이가 그런 사명이 생긴 것 같아요. 자기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다른 아이들은 좀 덜 겪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이제 카톡방을 만들고 이제 아이들과 소통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몇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제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자기 혼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른 아이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나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들이, 물론 뭐, 지금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고, 늘, 도전들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주고, 또,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있어서 감사하고, 또 아이들이 다, 선교사로 또 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콩고 사역을 마치고 터키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터키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 참 감사한 사역이었죠. 정말 좋은 환경에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뭐 환경이 좋다고 선교적인 환경이 좋은 것은 아니죠. 선교적인 환경은 정말 어렵습니다. 늘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살았는데, 뭐 우리 선교사들 지금 현재 한인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히 우리 사역자들이 있는데, 어, 그래도 이제 감사하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교회가 발전하게 해주셨고, 특별히 현지인들, 가정교회와 또 현지인 사역자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그 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특별히 이제 이란 사역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호혁 목사님, 고등학교 출신인 김호혁 목사님이 이제 PMM 선교사로 계시다가 이제 대충의 선교사로 전환하셨는데, 이 이란인 사역을 전담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최범길 목사님이라고 서중학교 출신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다시 이란 선교를 위해서 다시 이제 대충의 선교사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역들을 다 마쳤는데요. 저희가 이제 스리랑카를 부름을 받으면서, 사실 저는 이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선교지에 한 10년 정도 있으니까 이 선교지가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어, 이제 사람이, 이 목사가 너무 편해지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다윗도 그랬듯이.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도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는 좀 새로운 선교지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제가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처는 사실은, 이제 선교사로서의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 이제 현지 말을 하게 되니까 이제 교류가 많이 생기게 되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아가씨는 저희 터키어 선생인데 5년 동안 사귀었거든요. 그래서 매 한 시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고 있던 그런 관계였고요. 그리고 이제 터키에 지진이 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큰 지진이 났을 때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거의 1년 반 가까이 이 이제 이 지진 지역을 도왔는데 거기가 이제 안족이거든요, 하타이. 근데 이곳에 저희가 이제 많은 가정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구두자 가정들을 한 10가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대부분 이제 제 처가 만든 거죠. 저는 이제 사무실이 바쁘니까 늘 못 가지만 제 처가 이제 거의 뭐 거기 붙어 있다시피 하면서 어, 가정들을 방문하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자들이 그쪽에 있는 여자들이 제 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 처는 이제 제 처는 신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목회에 대한 그런 갈증이 좀 있었는데 이제 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너무 목회가 재밌고 이제 막 이제 안디옥이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 이제 교회도 세워야겠다는 이제 꿈도 생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부름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좀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기도하기를 이번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회에서 이제 결의가 있던 날 소식을 받자마자 저는 이제 정말 행복했는데 제 처가 이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달 동안 이사 오기까지 계속 이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울고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 이제 저와 함께 와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이제 가족들이 이제 선교사 이제 뭐 저희들은 이제 남자들은 그러니까 목사들은 이제 사명감을 갖고 이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디든지 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사실 이 가족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 지금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그런 겪는 그런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우리 이런 선교사들의 가정들, 특별히 이제 선교사들 자녀들을 위한 그런 관심들을 좀 많이 가져서 특별한 그런 대책들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좀 말씀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북아태지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스리랑카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인도 대륙 밑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입니다. 국토는 우리 대한민국의 3분의 2입니다. 정확하게 3분의 2가 되는 자그마한 나라인데 인구는 2,200만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스리랑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경치도 정말 아름답고, 갈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근에 한국인 유튜버들이 이제 스리랑카를 많이 와서 예, 이제 한국인들에게 이제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매력적인 곳입니다. 이 스리랑카는, 여기 이제 특별히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요. 민족들이 이제 싱할라족이 있고, 타밀족이 있고, 모족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민족들에 따라서 종교도 극명하게 갈리고요. 그다음에 언어도 다르고요. 그 싱할라족은 이제 싱할라어를 쓰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불교입니다. 거의 100%가 불교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밀족은 타밀이 이제 두 타밀이 있는데요. 스리랑카에 오랫동안 있던 타밀이 있고 이제 최근에 영국에서 건너온 타밀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힌두교인들이고요. 이제 무어들은 다 무슬림들입니다. 기독교는 이제 아주 일부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민족 구성은 싱할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인구의 대다수가 불교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밀족들은 대부분 힌두교고요. 그런데 이제 타밀족들이 그런대로 나름대로 이제 수용성이 좀 많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타밀족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호족은 이슬람, 대대로 이제 이슬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스리랑카는 이제 1500년대부터 이제 식민지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450년 동안 식민지를 겪었고요. 1948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이제 이 두 부족 간에 좀 갈등이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타밀하고 싱할라 쪽하고. 그러면서 이제 숫자가 작은 이제 타밀족들이 이제 독립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반군들을 조직하죠. 그래서 이제 내전이 꽤 오랫동안, 30년 동안 내전이 있었는데, 2009년에 이제 내전이 완전히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전의 영향으로, 어, 그 많은 이제 그 타밀족들이 예, 이제, 이제 죽기도 하고, 또 100만 명 정도 되는 타밀족들이 이제 그 스리랑카를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도 타밀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때 우리 교인 수가 8천 명 정도 되는데 타밀 교인들이 다 떠나니까 800명 정도가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 교육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1980년대부터 이제 교회가 거의 성장을 멈추고 이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교회는 복음 전파는 한국과 똑같은 해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1904년에. 그런데 이제 교회는 이제 예배소와 합쳐서 56곳이 있고요. 교인수는 이제 현재는 4천 명 정도가 됩니다. 사역자는 37명인데 그 가운데 신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지금 4년제가 5명, 2년제가 13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들도 있고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에 나오는 이제 지도에 나오는 점들은 제가 6월 달에 이제 가자마자 이 전국을 돌면서 교회들을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있는 위치를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회들이 어, 이제 딱 있는 곳들이 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가 당면한 이제 과제들을 보면 도전들을 보면요. 이제 재정 자립도가 많이 약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정적으로 이 여유가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 재정 자립도가 6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이제 목회자들 이제 신학 교육이 아주 이제 낮고 그다음에 1980년대 이후로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교회가
어, 발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전에 있던 이제 선교사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교회 땅들을 좋은 데들을 많이 사놨어요. 그리고 교회도 뭐 잘 지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전을 겪으면서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오래되고 낡고 했는데도 더 이상 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좀 다 이제, 어, 수리가 되고, 재건축이 돼야 되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자기들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교인들이 자기 먹고 살기도 이제 어려워가지고 이 교회를 돕는 일에는 정말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대다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위기로 인해서 이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에 대한 비우적인 태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부가 대지에 이제 신규로 소속이 되었는데 사실 이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은 소속되기 전부터 우리 지회로 들어오기 전부터 이제 한국인 지도자들 가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와 이제 밀접한 관련을 맺고 한국 교회 후원을 받으면서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한국 교회와 그 연결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주민들이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산간 지역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 타밀족들이 있는데 여기 파란색, 여기 지도에도 보면 파란색이 있죠. 이 파란색이 이제 타밀족들인데 인도 타밀입니다. 그 영국이 식민지를 할 당시에 이제 스리랑카에 대단히 차 농장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차 농장들을 이제 만드는 그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싱할레족들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니까 인도에서, 남부에서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다가 이 사람들 하여금 차를 재배하고 따게 하는 겁니다. 찻잎을. 그 사람들이 이제 인도 타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대대로 이제 찻잎을 따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문맹이고 대부분이 가난해요. 정말 찌르지게 가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한 달 꼬박 일해도 한 10만 원 정도 받을까 하는 그런 아주 가난한 삶들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 주민들입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가운데 지도 남쪽에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다 교회들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은 정부가 이제 새로 이제 들어온 정부가 이제 종교 탄압이 없이 모든 종교들을 다 하나로 화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학교들이 정말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이제 우리 학생 수가 1,500명 되는 초중고등학교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다른 인터내셔널 스쿨인데 우리 재림교회 학교입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 학생 수가 1,300명 정도 되는 학교가 이제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들마다 유치원들을 이렇게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 선교가 이 학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들이 정말 좋은 교회 부지들을 많이 갖고 있고 교회들도 땅이 다 큽니다.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리랑카 국토가 이제 작고 인구가 이제 작기 때문에 뭔가를 시작하면 쉽게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예,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리랑카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선교의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교육 선교, 지도자 양성, 교회 자산 관리, 그다음에 선교 재정 자립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저희가 아, 이제 강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어라이즈 스리랑카 2025라고 하는 이제
이 대충에서 시작된 이제 글로벌 디사이플 메이킹 이반젤리즘, 그러니까 글로벌 제자 양육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참여하도록 해서 이제 교인들이 직접,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제 전도회라고 하는 그 한 집회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 교회들을 준비시키고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교인들이 직접 이 전도에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스스로 발전하게 하고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를 만들어서 어, 교회를 이제 실질적인 성장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7월부터 했고, 제가 8월 초에 제가 우리 목사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 기도를 했고요. 이제 이 프로그램들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스리랑카 전역에 61곳에서 전대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모든 기관들이 다 함께 참여하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이제 심내자 숫자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제자 훈련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들이 다 이제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동기부여도 안 돼요. 너무 다 나약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교회들을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을까? 그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제 자매결혼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와 이제 스리랑카 교회를 1대1로 자매결혼을 맡게 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스리랑카 교회를 위해서 뭐 이제 영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스리랑카 교회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이제 보고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위민하는 그런 정책들을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도 사실은 지금 많이 침체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선교지에 내 교회를 갖고 내 교회가 성장하는, 내 선교지에 있는 그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뜨거워질 수 있고 또 동기부여도 할 수 있고 또 선교사도 발전할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가 돕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어, 이제 자매결혼을 이제 맺은 것이 지난주 안식일 날 제가 이제 방문해서 했는데요. 이게 이제 모로토아라고 하는 교회인데 스리랑카 남부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는 100년이 됐고 건물은 70 몇 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낡았는데 이제 보수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붕이 이제 스카레가 이제 다 낡고 이제 개미가 파묻고 해서 이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건축용 이렇게 철제를 가지고 이렇게 받치고 위험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 차도교회가 이제 우리 송교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이제 함께 돌보시고 이제 다니시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제 헌금들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한 1,000만 원 정도를.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 는 교회를 돕기를 원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스리랑카 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스리랑카 교회를 위해서 돕고 싶다고. 근데 마침 이제 이 교회가 어려움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모로토아 교회가. 그래서 이제 차돌 교회하고 자매교회를 맺어가지고 이제 차돌 교회가 이 모로토아 교회를 돕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차돌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에요. 정말 작은 시골 교회인데 우리 충청 앞에 있는 당진 쪽에는 작은 교회인데 교인들이 뭐한 15분밖에 안 됩니다. 다 연세도 다 드신 분들이고. 그런데 이 해외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시기로 결정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자매결을 맺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가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만들었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교회는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들 교회가 이번 안식일 날 동영상을 이제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인터넷에 올려서 다른 분들과 또 공유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음, 한국에 있는 자매교회가 어, 사실은 뭐 큰 부담을 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목회자 교통비를 지원하면 목회자들이
얘기도 이제 다 가능하고 기름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대부분 타고 다니는데 방문을 제대로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통비를 지원을 하면 훨씬 이제 방문이 잘 되고 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식일 날 음식을 제공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 음식 때문에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또 굉장히 좀 또 큰 이제 초청할 수 있는 방법도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하면 이제 교사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무료로 수업을 가르치는 겁니다. 매일. 근데 저희가 이제 한 10만 원 정도면 두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있는데 신학생들 10만 원이면 이제 한 명 학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자매기름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제 교회가 다 합해서 51곳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그 예배소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이 스리랑카 교회가 굉장히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와이프님께서 교회 정원 6권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해외 선교의 번영을 위해 더 자유롭고 자기 부정적이며 자기 희생적인 정신이 나타날 때 국내 선교 사업은 모든 면에서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이는 본국 사역의 번영이 주로 먼 나라에서 행해진 복음 전도의 반사적인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대림교회 역사에서 이미 증명이 된 거거든요. 우리 1900년대 초에 우리 교회가 재조직을 하면서 선교사들을 해외로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재림교회 전체적으로 어, 굉장히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이제 침체기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우리 한국 교회가 같이 이제 해외 선교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동기부여가 되고, 또 교회가 다시 선교적인 열정을 갖게 되면 다시 우리 한국 교회도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정말 이런 프로젝트에 우리 많은 교회가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스리랑카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어, 먼저 소개를 좀 드렸지만 우리 선교사들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